1부에서는 저희가 달러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원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국내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주요국 통화 중에서 원화 강세폭이 가장 클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연초부터 우리 이제 원달러가 1485원 시절부터 쭉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펀더멘털 말씀 주신 안 좋은데 어떻게 원화가 강세냐. 그리고 지금 도표 보시는 것처럼 또 정책 얘기도 있어요. 우린 결국 추경이든 금리 인하든 돈을 풀어야 되죠. 근데 원화가 또 강세일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급, 또 중요한 수급인데 결국 우리는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원화가 뭐 강세면 얼만큼 강세겠냐. 뭐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답변에 이제 우측에 정리를 해뒀지만 각각의 이유로 원달러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 이유를 바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질문 주신 펀더멘탈 바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성장률은요. 우리나라 원달러를 결정짓는 어떤 하나의 변수, 그냥 성장 설명의 한 축이다라고 봅니다. 직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총 7개 분기 역성장 납니다. 7번 중에 2번이 성장 안 좋네 원화 약세. 근데 5번이 약달러네 원화 강세가 나오거든요. 1분기에도 원화가 강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펀더멘털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라는 거는 그때그때 대외 환경이 좀 중요성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그림 보시게 되면 좌측 그림은 저희가 무역 수지를 연간으로 그려놨어요. 우측 그림은 원달러를 그려놨으니까 이게 보시면 1번 그림에서 우상향을 하면 두 번째 그림은 우하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게 안 맞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죠. 옅은 하늘색 선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러우 전쟁 때니까 쭉 무역 수지가 우하향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쭉 올라가다가 연말에 보시면 200원을 급락하죠. 그때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1,400원이 1,200원 됩니다. 그때 러우 전쟁 때니까 우리나라 역대 무역 수지가 월간으로 최대 적자가 나와요. 마이너스 120억 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원달러가 200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보시면 연준이 긴축 그만하겠네. 약달러. 야, 중국이 리오프닝한데 강위안. 이 대외 환경이 성립이 되면서 원달러가 200원이 빠질 수 있는 통화다. 저는 우리나라 원달러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대외 재료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가치를 보면 우리 이제 22페이지인데 실질 실효 환율로 제가 이제 적정 환율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은 우리 물가를 반영한 거고 실효는 교역 조건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러우 전쟁 때보다 우리나라 통화가 쌌거든요.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신 우리 연말연초 비상계엄 이후에 원화의 어떤 디스카운트, 외국인 순매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백들까지 다 들어있는 내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환율, 즉 돈의 흐름 측면에서의 유동성은 괜찮은 게 아닌가? 우리 지금 23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이유였던 거는 결국 돈을 못 벌면서, 즉 경상수지는 1%대로 떨어졌는데 FDI 순유출만 4%를 준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종종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수입 물가 안정됐죠. 유가 안정으로 경상수지 이제 5%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아까 미국 쪽 한 내용이랑 같은 맥락인데 미국 입장에서의 FDI 유입 둔화, 다른 나라 입장에서의 FDI 유출 둔화인 거죠. 일본도, 독일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 돈의 유동성 차원에서 펀더멘털은 개선된 게 아니겠냐. 원화 약세의 분위기가 바뀐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책인데요. 정책은 지금 24페이지 첫 번째 그림, 우리 대선 이후의 원달러 추이입니다. 두 번째, 추경 이후의 원달러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한 달 동안 보셔도 원화 강세폭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혹은 수출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신정부 출범과 이에 맞물린 외국인 자금 유입, 견조한 수급 이런 것들에 좀 기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화가 이렇게 약했던 이유는 결국 미국과 계속해서 성장률이 괴리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는 빨리 추경을 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이 성장의 갭을 메워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치적인 공백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급등과 맞물려서 연말 연초에 원화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죠.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소된다라고 하면 외인 수급은 견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 이제 연말 연초 이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머징 중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제일 많이 인하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이미 컨센서스예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모든 나라가 다 알 정도로 우리 금리 인하는
폭이 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인데 결국 그래서 돈 빠지느냐? 그래서 환율 지금 계속 올라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그림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머징이기 때문에 아까 미도금리 차는 유로화, 미일금리 차는 엔화에 대해서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원화, 이머징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멘텀이 그렇게 금리 차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급도 견조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책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환율 협상 내용입니다. 환율이 공식적으로 테이블 협상 의제에 들어간 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이들 들으신 내용이죠.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경상수지, 그리고 외환당국 순거래 이 세 가지 요건으로 미국 재무부는 환율 조작국 여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셨지만 6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으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제가 27페이지 첫 번째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미 뭐 요건 3개 중에 2개 충족했으니까 관찰 대상국 이건 뭐 시장에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제목에서처럼 아니 지금 환율을 협상한다는데 말 그대로 플라자 합의면요. 지금 원달러 너네 너무 높으니까 뭐 1,000원 만들어 1,100원 만들어 뭐 이렇게 돼야 되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고 NDF 시장에서 거래량이 제일 높은 통화이기 때문에 1,000원, 1,100원 현실적으로 좀 만들긴 어렵고요. 만약에 만들었다 치더라도 이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순대외자산 제가 이거 계속 강조를 드리는 데이터인데 결국 우리는 그만큼 대내에 막대한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1,000원, 1,100원이 된다? 개인, 기업, 연기금, 보험사는 다 달러를 살 겁니다. 해외 투자를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4년 딱 순채권국 되고 나서 10년 만에 거의 순대외자산이 10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의 함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순대외자산이 많이 늘었다? 그럼 첫 번째 함의. 내일 당장 원달러가 1,500원을 가도 우리나라는 이제 부도가 안 납니다. IMF 같은 사태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빚을 갚고도 남는 나라. 이건 대외 신인도가 올라간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더 중요한 거죠.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말 그대로 달러 수요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단도 하단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따 레벨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원달러 환율을 1,300원 정도로 하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하단 수준입니다. 제가 뭐 앞으로 1,200원대 평균 환율을 드리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좀 구조적인 상승을 말씀을 드리고 28페이지입니다. 이 정도의 협상, 이 정도의 기술적인 내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외환당국이 순거래하는 데이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인데 4분기에 38억 달러 갖다 팔면서 1,500원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 38억 갖다 팔았다는 그 데이터를 올해 3월 말일에 발표를 해줍니다. 3개월의 시차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그림으로 정리를 했는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시차가 좀 긴 편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이 시차를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넷만 공개하지 말고 매입 얼마, 매도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라. 뭐 이런 식의 협상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는 어쨌거나 협상의 어떤 가장 큰 축은 관세죠. 자동차 혹은 철강 같은 품목별 관세를 좀 떨궈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환율에서 카드를 좀 내어주는 식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환율을 좀 점진적으로 낮추는 흐름들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랑 그렇게 상충되는 거냐.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워낙 강세를 용인하고 외국인의 견조한 수급과 이에 따른 뭐 주식시장의 호조 이런 것들을 견인하게 되면 사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인데 제가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짧은 관점에서 원달러가 그래도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5% 이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그림인데 아직 데이터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결국 환해지 어느 정도 나와줄 거냐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제가 빨간색 박스 두 개로 좀 비교를 했는데 우리 04, 05, 06년 때 이때 제일 유명한 그 중공업체 수주 호황식입니다. 조선사들이 열심히 배를 잘 팔아서 번 달러를 그대로 선물한 매도로 환해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단기 배치가 증가하는 즉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달러가 우왕하고 풀리니까 이때 원달러가 900원을 가죠.
지금 보시면 괴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조선사들 뭐 수주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환해지를 안 걸었던, 조금 액티브하게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고, 조선사 포함한 여러 가지 수출업체들, 그리고 뭐 보험사 같은 일부 해외 투자 기관들 다 해지를 거의 안 한 상태인데, 만약에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일부 환해지 물량이 출회가 되면 우리 자금 조달 시장에서 달러가 또 공급이 많이 되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원달러의 어떤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정말 수급적인 이슈로 원달러의 레벨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해지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결론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달러를, 그럼 원달러가 낮아진다고 다 갖다 던져야 됩니까? 달러를. 저는 그게 아니라 원달러는 좀 많이 내려가면 우리는 그때 달러를 잘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환율이 조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두 번째 그림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10년 만에 10배 됐어요 라고 말씀드린 순대자산 비중 60%죠. 우리의 미래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일본과 독일 다 여기 있습니다. 즉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인 나라들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해외 투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제 눈에는 우리가 해외 투자를 더 할 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건 제가 이제 순대외자산으로 60% 이렇게 퉁쳐놨지만 여기서 사실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GDP 대비 우리나라 해외 주식 보유 비중이 36%인데 그중 절반이 사실은 공적연금, 즉 연기금입니다. 우리 국민연금.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아니 서학개미 쪽이 조금 후퇴하고 우리나라 지금 국장도 좋은데 다 동학개미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조금 구조적인 연기금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연기금들, 특히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기관들은 아예 환해지 비율이 0%죠. 환을 오픈하고 해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레벨 베팅과 꾸준한 달러 수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순환적으로 원달러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때를 오히려 달러 매수에 대한 기회, 잠깐 전술적으로 환해지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내려가면 결국은 환을 오픈해야 되지 않을까, 해외 투자할 때. 좀 그런 뉘앙스로 원달러에 대해서는 짧고 길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쪽 그 밴드를 바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올해 연간으로는 하단 1,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하단이다 보니까 4분기 평균 1,35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1,300원이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작년 하단 1,300원, 그 1년 전 1,200원대, 또 1년 전 1,100원대, 코로나 때 저점물이 1,080원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구조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펀더멘탈로 이제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환율이다 보니까 대내적인 펀더멘탈보다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환율이 많이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원화의 강세가 잠시나마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2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3부에서는 이제 원화와 달러를 제외한 기타 통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